안녕하세요. 영화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의 영화학개론입니다. 보통의 로맨스 영화라면 남녀의 행복한 순간을 보여주겠지만 남녀의 사랑에 대한 판타지를 깨부수는 영화도 있습니다. 한 커플의 이별과 재회를 겪으면서 오는 갈등을 리얼하게 보여주며 현실적 연애의 민낯을 보여준 영화. 너무 리얼해서 영화가 아닌 현실을 보았다는 영화. 오늘 살펴볼 영화 코멘터리는 바로 연애의 온도입니다. 영화 연애의 온도의 원래 제목은 헤어지다 그와 그녀의 인터뷰였습니다. 제작 초기 노덕 감독은 이 영화를 단순히 이별하는 영화로만 생각했고, 그래서 헤어지다라는 단어와 함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다큐멘터리적 인터뷰 구성을 제목에 가져와 조합한 것이었죠. 시선 이쪽 보시면 안 되고요. 자, 편안하게 오른쪽 저 PD님을 봐요. 저희 준비되셨죠? 네. 실제로 영화의 촬영이 모두 끝났을 때까지도 이 제목으로 불려왔지만 개봉을 앞두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연애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개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개봉 후에 많은 관객들이 한재림 감독의 영화 연애의 목적이나 2011년도에 개봉한 대만 드라마 연애의 조건과 혼동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 노덕 감독은 연애의 목적 또한 자신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이며 자신의 영화와도 일맥상통한 키워드가 있지만 그 아류처럼 보여질까 상당히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제시하는 애정에 대한 온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연애의 온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쿨하게 반응하기로 했죠. 공교롭게도 이 영화의 제작과 기획은 한재림 감독입니다. 보통 멜로 영화의 공식을 떠올려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이나 사건들이 등장하죠. 결국 두 사람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연애의 온도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 영화는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이 아니라 연애를 끝내기로 한 시점, 즉 3년차 커플 이동희와 장영의 이별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헤어지는 게 좋죠. 두 남녀가 헤어지기로 한 시점에 영화가 시작되는 것 외에도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인터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멜로 영화라면 전형적인 서사 구조를 따라가지만 연애의 온도는 중간중간 인터뷰 장면이 섞이면서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중적 대비가 아주 흥미로운데, 인터뷰 속 주인공들은 헤어진 연인에 대해 담담하고 쿨하게 회상하지만 곧이어 이어지는 실제 장면들에서는 앞의 인터뷰와는 상반되고 감정적인 모습들이라서 이런 간극들이 많은 관객들에게 공감을 살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큐멘터리적 사실감을 부여하는 방식은 1999년 개봉한 벨기에 영화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의 형식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이 영화 역시 두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며 인터뷰하는 형식을 채택하여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설정은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두 사람과 박 계장 그리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만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 계장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고, 영화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이별 사실이 조금씩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눈여겨볼 점은 앞서 언급한 인터뷰 형식도 인터뷰를 참여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시작으로 주변 인물들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촬영 방식 또한 인터뷰 장면에서는 정적으로 인물을 담아내는 방식이 아닌 핸드헬드 방식으로 촬영하여 관객들이 리얼한 감정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이러한 인터뷰 방식은 사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서사의 흐름 속에 끼워들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된 파트였습니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본편의 흐름 속에 끼워 넣자 오히려 인물들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영화의 리듬감도 살아나는 효과를 주게 되었죠. 이는 무거운 씬들 사이에 일종의 환기장치로도 작용합니다. 참고로 인터뷰 속 신입사원 역을 맡은 윤경희 배우는 극중 박 계장을 연기한 배우의 실제 극단 후배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선후배로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재미있는 뒷이야기죠. 장대리. 네? 내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이 장면을 기점으로 관객들은 영화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희와 장영이 헤어진 사실을 전혀 모르는 손 차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장영에게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죠.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과 디스전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대사와 눈빛 하나하나에서 서로의 속내가 드러나는 긴장감이 흐르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건 단 한 사람, 박 계장뿐입니다. 두 사람의 은근한 공방을 지켜보다 결국 웃음을 터뜨리는 박 계장의 반응은 관객들에게도 작은 해방감을 주며 영화 특유의 유머러스한 결을 살려주고 있죠. 극중 배경이 되는 곳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춘천 중앙로 지점입니다.
세트가 아닌 실제 은행을 빌려 촬영했기 때문에 은행 장면들은 모두 영업을 쉬는 주말에 몰아서 찍어야 했죠. 감독은 은행을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연애라는 주제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간에서 풀어내고 싶었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전문적인 공간이라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연애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본 은행이라는 공간이 제격인 것이었죠. 학교라는 장소는 이미 멜로 영화에서 너무 많이 다뤄졌고 동사무소나 구청은 밋밋했기에 결국 돈을 다루는 차갑고 현실적인 공간인 은행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연애의 현실성과 잘 맞을 거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한 후에는 오히려 은행에 대한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죠. 업무 시간에 직원들이 노닥거리거나 사내 불륜과 상사와의 격한 다툼이 벌어져도 절대 잘리지 않는 은행이라니 이쯤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웃음을 주는 장치였다고 봐야겠네요. 영화를 찍을 때는 보통 시나리오의 흐름대로 순차적으로 촬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소나 제작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를 들어 이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장영의 인터뷰 장면도 사실 촬영 스케줄상 거의 후반부에 찍은 장면입니다. 배우는 이렇게 흐름이 뒤죽박죽인 촬영 속에서도 감정의 연속성과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정의 지도를 만들고 매 씬마다 감정이 튀지 않게 감정의 온도를 정해서 연기해야 합니다. 배우들은 이를 위해 각자가 개발한 방법들을 활용하고는 하죠. 반면 어떤 배우들은 이런 뒤섞인 촬영 환경을 연기의 무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 서로에게 쓴 돈을 정산받으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은 남녀 주인공이 함께한 첫 촬영날이었고 배우 김민희는 그 첫날 특유의 개인적인 긴장감과 예민함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캐릭터의 감정과 자연스럽게 겹치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현장의 어색함과 불안정함이 오히려 영화 속 리얼리티를 더 살려낸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유독 술집이 많이 등장합니다. 장영과 이동희가 헤어진 후에 동희가 어린 여자친구를 박계장 커플에게 소개받는 술집이 첫 번째, 장영이 민차장과 소개팅하는 술집이 두 번째, 이후에 장영과 민차장이 따로 만나는 술집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동희가 장영 몰래 박계장과 술을 마시다 들키는 술집까지 총 4번의 술집이 등장하죠. 이렇게 술집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 감독은 각각의 술집마다 차별성을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술집은 장영과 민차장이 처음 소개팅하는 도중 이동희가 끼어들어 방해하는 핵심 시퀀스가 펼쳐지는 곳이라 더 신경을 써야 했죠. 그러다 로케이션 답사 도중 실제로 술집 안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독특한 공간을 발견했고 이 가로등이 있는 장소야말로 장영과 이동희가 육탄전을 벌이다 말하는 대사. 너 지금 뭐야? 뭐 하자는 건데 지금? 너 난 좋아하긴 했니? 뭐? 를 가장 유머러스하게 살려줄 곳이라 판단했던 것이었죠. 여담으로 이 육탄전은 원래 시나리오상에서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난투극까지 벌이는 꽤 격한 장면이었습니다. 배우 김민희는 촬영 전에 연인 사이에 이 정도로 격한 난투가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감독 또한 배우들의 부상을 우려해 다소 정제된 방향으로 조율하려 했죠. 하지만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감정 몰입이 제대로 된 배우 김민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심지어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 번 더 찍자고 말했을 정도로 촬영장에서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감독이 스스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장면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영이 공중전화에서 이동희의 대학생 여자친구 집 주소를 알아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장영이 효선을 미행하는 시퀀스로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긴 했지만 감독은 시나리오 단계부터 꼭 필요한 장면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자칫 지나치게 코믹한 톤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우 김민희도 촬영 당시 아마 이 씬은 최종 편집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두 번째는 회사 MT에서 민 차장과 장영의 소문을 들은 이동희가 신혼여행 중인 손 차장을 찾아 그의 본가에 전화를 거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상 웃음을 위한 장치에 가깝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면 모두 영화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감독은 굳이 없어도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장면들이 쌓여 차별성을 갖고 연애의 온도만이 갖는 독특한 성격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담으로 장영이 효선을 미행하는 시퀀스에서 보여준 걸음걸이는 사실 배우 김민희가 노덕 감독의 걸음걸이를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평소 감독이 무릎과 팔을 잘 굽히지 않고 걷는 습관을 눈여겨본 김민희 배우가 재미삼아 따라한 건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감독이 배신감을 느꼈다며 농담처럼 회상하기도 했죠. 극중 손 차장이 신혼여행을 갔다고 설정된 장소는 몰디브라고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강원도의 한 펜션이었습니다. 동희의 추궁 전화를 이어받아 얼떨결에 고백을 하는 김 과장의 장면은 이 연기의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 배우와 제작진 모두 애를 먹었다는 후문도 전해지죠.